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상가 기초 강의 할 거예요. 네, 저번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링크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상가 특강 이렇게 치면은 제 영상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네, 이거 먼저 들으시고, 뭐 들으셨더라도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 연관성이 되니까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그 좀 복습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네, 복습하지 않으면 네, 다 내게 안 되니까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래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론부터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저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거용 투자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출이 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만약에 무주택자면 주거용 강추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시라면 당연히 청약이 제일 좋습니다. 무주택자시면 청약을 일단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살고 싶은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당첨을 좀 해놓으시면 이게 적은 돈으로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건 일단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세금 문제, 이게 좀 심각하죠. 좀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뭐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만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뭐 상가 투자, 뭐 토지 투자, 뭐 지산,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빌딩, 공장, 물류센터, 창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요새는 아직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주거용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강추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오피스텔이 규제가 좀 넘어올까봐 오피스텔은 반반입니다. 반반. 코인은 뭐 폭락하면 주스세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요새 좀 많이 좀 박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할매수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저의 뷰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죠. 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동안 주거용 위주로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좀 저변을 좀 넓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 강의를 한번 제가 또 상가 투자의 적절한 시점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관련돼서 알려드릴게요. 상가 투자. 일단 상가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언제가 상가 투자 적기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냥 1이나 2나 1. 금리가 비쌀 때. 2번은 금리가 쌀 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상가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1번 아니면 2번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금리가 비쌀 때,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비싸지겠죠? 네, 요럴 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금리가 점점 싸질 때, 요럴 때 하는 게 좋은지, 네, 1번이나 2번.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1번과 2번이 좀 비슷하네요. 1번일 때 금리 쌀 때, 금리 비쌀 때. 그냥 뭐 반반이신 것 같아요. 금리가 쌀 때인지 비쌀 때인지.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네, 수학을 뭐 거의 평생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수학 공부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네. 1번, 2번 중에 어떨 때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월세에다가 곱하기 200 해라. 200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200 곱하는 거냐? 대체 200을 왜 곱하냐? 그러니까 수익률이 6%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00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수익률 계산하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고 상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상가는 뭐 건축비랑 땅값이 기준이 아니라 상가는 아시다시피 수익률 기반으로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일단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럼 1년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년에 12달 곱하면은 1200만 원 받죠. 월세가 1년에 1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거를 원래 가격, 상가의 가격, 수익률 6%로 상가의 가격을 계산하려면 0.06을 곱하는 게 아니라 0.06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를 좀 애들도 잘 못하지만 어른들도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나누기 0.06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200만 원을 나누기예요, 나누기 보이시죠? 나누기 한 다음에 0.06, 6%로 나눈 거예요. 그럼 2억이 되죠, 2억. 그래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월세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에다가 200을 곱하면 2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계산식을 생략하고 알려드린 거예요. 또 이렇게 생략하고 알려드렸더니 왜 그러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6%일 때는 2억을 받겠죠. 상가 가격이 2억인 거예요. 만약에 요새 되게 저금리잖아요. 물론 지금 오르곤 있지만 엄청 저금리죠. 그러면 수익률이 3%다. 그때 상가의 가격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4%로 상가의 가격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1200만 원을 0.0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보시죠. 계산해 드릴게요. 뭐 물론 저는 다 계산이 돼 있지만 1200만 원 나누기 0.03 이렇게 하면 4억이 됩니다. 4억. 즉 곱하기 400이 되는 거죠. 월세 곱하기 400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 곱하기 200 해라, 곱하기 400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강남의 빌딩 막 이런 데는 1점 몇 %예요. 만약에 1.5%다. 그럼 곱하기 800인 거예요. 아니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가가 지금 강남의 빌딩은 얼마냐면 곱하기 800 하니까 9억 6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 1년에 1200만 원 벌자고 9억 6천만 원을 쓰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지금 현실입니다. 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수익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하죠. 네, 특히 뭐 성수나 뭐 이런 데는 완전 시세 차익형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땅값이 워낙 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게 금리 상승기라서 그래요.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때는 시세 차익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죠. 반대. 지금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랬는데 지금 이자율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웬만한 대출 받으려면 지금 한 5%는 줘야 돼요. 5%. 그러면 뭐 한 6%라고 쳐보죠. 지금 수익률이 3%인데 지금 4억 주고 상가를 샀어요. 근데 수익률이 나중에 6%로 계산이 된다. 은행 이자보단 높아야죠, 상가가. 그러면 4억에 내가 상가를 샀는데 2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기인 거예요, 상가 투자가.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살 때부터 2억 주고 샀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값 주고 샀다. 만약에 뭐 4억을 주고 제값 주고 샀다.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이 6%로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비쌀 때가 되면 내 상가 가격은 비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쌀 때 사야 되죠. 당연한 거죠. 투자를 잘 하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쌀 때 사서 비싼 때 판다. 그럼 쌀 때가 언제냐? 금리가 높을 때예요. 그럼 비쌀 때는 언제냐? 금리가 낮을 때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0%예요. 0%. 우리나라도 뭐 한 1.1% 정도 됩니다. 0%. 저는 살면서 이렇게 이자율이 쌀 때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물론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40여 년 살면서 이렇게 이자가 쌀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상가나 빌딩 가격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금리가 가장 낮을 때라서 지금 상가나 이런 게 가장 싼 거예요.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이 가장 비쌀 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굳이 꼭 지금 상가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뭐 좋은 가격에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공부를 잘 해둔 다음에 금리가 충분히 높아졌다 싶을 때 이제 막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싶을 때 그때 매입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미 그러고 있고요. 네, 그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0%인데 앞으로 많이 뭐 올린다고 해요. 뭐 7번으로 올리냐, 뭐 8번으로 올리냐 막 하고 있는데 한 번 올릴 때마다 FOMC라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뭐 회의를 해서 뭐 올리고 하는데 1년에 최대 뭐 한 6번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올해 4번, 내년에 3번 정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2%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어찌됐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올리거든요.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2%면 우리나라는 원화가 더 달러보다 당연히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대략 한 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다가 은행의 마진이 붙죠. 은행 마진이 한 1점 몇 퍼센트 붙거든요. 그러니까 한 3%니까 대략 한 5% 정도 싸게 받을 때 최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미 5% 정도 되죠. 네, 그런 거는 거기 마진이 좀 더 붙고 신용에 따라 좀 다르니까 한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2%, 3%만 보시다가 5%, 8% 보니까 되게 놀라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대출 받은 경력이 꽤 되거든요. 2011년부터 제가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그냥 금리가 한 6에서 8%였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리고 뭐 신용대출 금리가 제가 신용대출 많이 썼는데 12%였어요. 제가 이거 싸다고 썼어요. 1000만원 빌릴 때마다 매달 이자를 10만원씩 내거든요. 2000만원 빌리면 20만원씩 내고 전 너무 고맙게 썼거든요. 이게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는 안 갈 수 있어도 5%나 8% 이게 뭐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간다고 치면 상가들은 지금 가격보다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네. 상가 가격이 왜 반토막 나냐? 믿음이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상가 가격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뭐 3%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하면 한 3%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가가 현재 한 3%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수익률이 3%인데 은행에 넣어도 3%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상가는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임차인도 막 구해야 되고 공시를 하면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가 3%면 이게 최소한 한 6% 정도는 벌 수 있어야 상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6%가 기대 수익으로 올라가요. 그 얘기는 지금 가격의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상가를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겠죠. 이 사람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네, 다 모든 가격은 시장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상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임대료는 잘 안 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잘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전한 상가를 사야겠죠. 상가 투자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이 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임대가 매우 잘 나가는 입지가 좋은 곳이거나 입지가 좋은 곳에 관해서는 제가 상가 미니 특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저 같은 사람, 전 학원하니까 뭐 학원할 수 있는 상가를 사면 되겠죠. 두 번째는 살 때 싸게 산다. 제가 분양상가는 사지 말라 그랬죠. 분양상가는 살 때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정말 비싸요. 네, 새 상가들은 정말 비싸니까 분양상가를 저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양상가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 경매 나오는 게 대부분이 분양상가예요. 네, 분양상가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양상가는 사지 마시고 경매로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요새는 심지어 경매도 되게 비싸게 낙찰이 돼요. 네, 요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공부 위주로 많이 하세요. 네, 보는 눈을 키워야겠죠. 상가 보는 눈. 상가 보는 눈을 키우는 법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임장을 많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상가 전문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뭐 실전에서 배운 건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사기를 더 많이 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네, 저한테 뭐 3천만 원 있는데 상가 뭐 사면 되냐 막 이런 거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네, 본인이 보고 판단해야지 왜 그걸 저한테 묻습니까? 전문가를 믿지 마세요. 네, 본인의 눈을 키워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가 투자에 있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첫 번째를 위해서 3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임장을 많이 다녀야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상가 임장은 하루에도 뭐 한 10곳씩 볼 수 있어요.
지금같이 공실이 많을 때는 특히나 상가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많이 보면 돼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상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 그럼 그분을 믿고 거기 가서 그냥 이것저것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생각보다 경매로 나오는 괜찮은 상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몇 년째 그냥 계속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1년에 몇 개 안 돼요.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하는 상가는 1년에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상가는 사실 방송에서 풀지 않아요. 네, 저도 혹시 내가 입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방송에서 풀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게 요새는 많지 않아요. 요새 주식이나 코인이 너무 떨어져가서 제가 돈 거기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좀 물려야 돼요. 그런데 투자해서 물려야 나중에 큰 돈이 되거든요. 일단 상가들을 제가 실전 물건들로 경매 나온 물건들을 요새 상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어떤 상가들을 보면 되는지 제가 물건들을 보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실전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냥 좀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2개 나왔네요. 1층하고 2층하고 2개 나왔어요. 유성구 지족동. 여기가 대전에서도 유성구에 좀 신도시 같은 지역이에요. 네, 뭐 이런 데거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여기 뭐 아파트 단지도 꽤 많죠.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반석역 부근이랑 지제역, 지종역 부근이랑 뭐 이런 데 괜찮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벅스도 바로 앞에 있죠. 여기 제가 예전에 세종시 살 때 많이 지나다니던 곳이라 좀 알긴 합니다. 거리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건물이에요. 뭐 딱 봐도 괜찮죠.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무슨 플라자 같은 이런 건물 참 좋아해요. 보시면 이렇게 임대 나왔죠. 이런 건 나중에 경매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매 나오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좋지 않나요? 공실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요 집인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스트리트 치킨앤비어 호프집인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와이프 호프집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 아파트 가깝죠. 걸어서 도보권입니다. 도보권에 있는 이런 상가예요. 교외에도 있네요. 스크린 골프장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로드뷰가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로드뷰만 보고 입찰 들어가시는 분 없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직접 가봐야죠. 건물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엄청 여기까지 되는 건물에 저쪽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2층에 있는 요런 상가입니다. 아까 다 보셨죠? 주차 시설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까지 찍어주셨네요. 아까 보셨죠? 치킨앤비어 여기가 나온 거예요. 꽤 컸죠? 평수가 꽤 됩니다. 55평. 술집 55평이면 뭐 넉넉하게 하죠. 1층에 있는 술집들은 보통 한 10평 수준이에요. 큰 데가 한 20평 정도고 한 칸이 보통 한 실평수로 한 10평에서 12평 정도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호프집 뭐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칸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칸을 쓰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5호 외 1개호. 그러니까 205호랑 한 개 더 있다. 그래서 205, 206 이렇게 2개의 호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대로변이에요. 로드뷰를 보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주차장이 되게 좋았죠. 주차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렇게 2칸 해가지고 실평수로 55평이면 계약 평수로 한 8, 90평 됩니다.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대단히 큰 평수입니다. 위치 괜찮고 지제역 근처고 아파트 단지 꽤 많고 가격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3억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에 나왔어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 계산이니까 요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매매가 3억이죠. 임대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료 얼마나 받을지, 대출 얼마나 나올지, 요런 게 가장 핵심이에요. 법인이 혹시 있다, 법인으로 받는 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인데 여기서 상가를 낙찰받아가지고 임대료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일하는 게 없어도 이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자 빼고 나서 한 50만원 남는데 건강보험이 한 20만원 남으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가 강의에서 이 얘기 많이 안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보험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명의를 다르게 하면 되죠. 그럼 법인으로 하면, 네, 법인의 수익은 직접적인 내 수익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인하고 좀, 내 수익하고 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될 수 있으니까, 그럼 과표가 높아지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세금도 종합소득세죠. 더 많이 나온다. 과표가 높아져서, 네. 과표도 높아지고 수익 금액도 커져가지고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버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잘 놓고도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되니까 법인으로 받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법인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비용 처리도 되니까 그럼 세금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건강보험료가 더 무섭습니다. 네, 이게 세금보다. 그거는 좀 참고하세요. 이건 별개지만. 그러면 이제 대출하고 얼마나 나올지 이거는 각자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지역의 수협이나 뭐 이런 데가 좋아요.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거든요. 수협, 신협 저는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데 많이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자보다. 수협, 네, 여기서 수협을 찾아보면 둔산동 쪽에만 있네. 신협 한번 찾아볼까요? 신협 가까운 데 있으면 뭐 없긴 해요. 네, 요런데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협 노은 지점에 연락하시면 돼요. 042-477-0293. 저 여기 당연히 관계자 아니고요. 그냥 뭐 신협에다가 전화하시고 사건 번호 물어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출 한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네, 대출 한도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뭐 사건 번호 경락잔금 대출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은 대략 한 2억 4천? 2억에서 2억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한 60%에서 8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돈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세금 빼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7천만 원 들었다고 하죠. 7천만 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대출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 임대료를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공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요새 또 코로나라서 더 많잖아요. 공실이 많을 때는 가격을 낮춰야 나가거든요. 그 주변에 최저 임대료를 조사해야 돼요. 그거 뭐 부동산 통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부동산 이렇게 치시면 돼요. 요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이렇게 치세요. 뭐 그냥 이런데 전화해보세요. 성공인중개사무소 이런데 전화하셔서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기 다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상가를 좀 잘 아시는 것 같은 분한테 물어보세요. 상가 잘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파트 중개만 하시던 분들은 그냥 부동산 하는 분,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상가 잘 아실 거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저보다도 잘 모르세요. 네, 토지도 잘 모르시고, 네, 부동산 사장님 주거용은 다들 잘 하시는데 상가나 토지는 좀 전문가 분이 따로 있으세요. 여기다 특별히 땅 써놓으신 분은 땅은 좀 아시는 분이에요. 또 여기 가보시면은 상가 뭐 이런 거 막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 꼭 문의해보세요. 근데 가까우시니까 이분이 아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물건이 경매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음식점 할 건데 50평 정도 되는 거 지상층에 좀 자리 있냐, 아니면 병원 할 건데 50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실평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임대료 시세를 좀 물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막 대략 할게요. 네, 제가 조사 당연히 안 해봤습니다. 한 3천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치죠. 3천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 수익률 계산하는 법이에요. 저번에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내 돈 들어간 게 7천만 원을 내 돈을 썼잖아요. 네, 그 이자 빼고, 그 대출 빼고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보증금이라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간 돈은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대출 이자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칠게요. 2억 4천만 원 곱하기 이자는 요새 한 4.5% 정도 될 것 같아요. 0.045인데 계산하면 한 1,080만 원 정도, 1,100만 원으로 치죠. 연간 이자가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200만 원씩 임대료 수익이, 연간 임대료 수익이
2,400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뺍니다. 1,300만 원 남죠. 그러면 내 돈 들어가게 4천만 원이죠. 나눠보면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 되게 높을 것 같은데 1,300 나누기 4천만 원. 수익률이 32.5% 나오네요. 네, 이제 뭐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공실만 안 나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수익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거는 좀 뭐 사도 괜찮죠. 쌀 때 좀 잘 사면. 근데 이게 미납관리비 같은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게 공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납된 거는 우리가 다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100만 원만 받는다. 100만 원 받을 경우에는 남는 게 없죠. 100만 원 받을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잘 조사해야 돼요. 공실 나는 거 뭐 이런 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요. 이해 가시죠? 지하인가 봐요. 많이 떨어졌네요.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시죠. 뭐 17평 지하 공실이고 이거 뭐 늦었으니까 여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휴업 상태 누수 문제가 있대네요. 캡숑짱 떡볶이 집이었나봐요. 약간 좀 공유 주방 같은 거나 뭐 배달하는 그런 거 했었나 보네요. 누수 피해 소송 중. 누수 피해 소송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물어줄 게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누수 피해는 둘째 치고 입지적으로 좋은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대단지가 있네요, 다행히. 그리고 이게 바로 길 건너 바로네요. 그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좋은 상가는 여기에요. 진짜 좋은 상가는 여긴데 이런 데는 공실이 잘 없습니다. 이런 데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여기가 왜 좋은 상가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여기 딱 보는 순간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사실 이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1270세대짜리 대형 대단지 아파트인데 대형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인데 다 걸어갈 수 있잖아요. 배우 수요가 엄청나죠. 얘는 일단 이 길을 한번 건너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압박입니다. 길 건너면 일단 별로 안 좋아요. 네,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1270세대가 끼고 있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옆에가 좀 너무 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없지? 이 건물 외에 아무것도 없죠. 뒤엔 그냥 공터네요. 여기에 뭐 아파트라도 좀 들어와주면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가 않죠. 야, 이 울산은 참 좋네요. 뭐 바닷가네. 오션뷰네. 여기 아파트 오션뷰네요. 와, 되게 부럽다. 네,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확장성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접근성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아파트에서 여기 건너가면 물론 길 하나만 건너면 되긴 하는데 신호 안 받고 건널 수가 없잖아요. 네, 무려 5차선이네요. 5차선 도로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상관 아니에요. 또 이 뒤에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너무 뭐가 없어요. 여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하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내가 직접 뭔가를 할 게 아니면 그리고 배달 음식 하면 그건 상관없잖아요. 입지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임대를 놓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가격이 싼 거 외에는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고생시킬 수 있어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또 재밌는 상가들을 많이 좀 찾아놨어요. 같이 좀 보시죠. 군산에 하나, 목포에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전북 군산. 군산 되게 자주 가는데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건가? 네. 가격 싸죠? 3억 1천만 원. 무려 100평입니다. 100평. 여기는 1층이었나 보네요. 1층은 팔렸고, 2억 5,800만 원에. 팔린 건 보지 말죠. 안 팔린 거 볼게요. 201호 왜 1개호인 거 보니까 1, 2호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수가 엄청 큽니다. 이거 통째로 전부 다예요. 네, 지도 한번 보실게요. 뭐 너무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엄청나죠, 크기가. 여기에 2층이에요. 평수는 100평.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고깃집 하시는 사장님이시면 네, 여러모로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여기랑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긴 좀 어려워 보여요. 임차인이 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뭐 소송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변호사비는 좀 들 수 있겠죠. 그럼 이게 100평인데 여기가 뭐 시설이 그냥 그대로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냥 다 철거하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을 다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분은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다 받기 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당연히 대항력이 없고요. 보통 우리 주거형 같은 경우는 그게 전입신고 기준이잖아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기준이에요. 보증금 1억인데 이거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장사가 안 돼서 손해도 보고 보증금도 떼이고 인테리어비 날리고 그냥 사업이라는 게 크게 하는 게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네요. 네, 이게 보면 좀 되게 마음이 사실 저도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되게 제 가슴이 다 아프네요. 네,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바로 딱 터진 것 같아요. 여기서 수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와, 수협에 대출을 한번 3개가 묶여 있겠죠. 그렇게 해서 8억 받으셨는데 지금 뭐 3억까지 2층만이긴 한데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층 받으신 분이 2층 또 받으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내부도 여기 나오는데 시설비 많이 들었겠죠. 네, 되게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 시설비 많이 들이는 걸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시설비 쓰는 게 사실 좀 제일 아깝습니다. 이거는 이거 철거를 하기에 너무 가슴 아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제 생각에 사업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201호랑 2호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100평이 되겠죠. 뭐 임대료나 이런 거 뭐 다 계산해 보시고 대출 얼마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뭐 3억밖에 안 하니까 워낙에 싸서 이렇게 사서 손해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잘라서 임대를 놓으면 되니까 뭐 100평에 3억이면 거의 뭐랄까 사무실 용도로만 임대를 놔도 괜찮을 것 같고 창고로만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바로 앞에 보시면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상가는 저는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봅니다. 네, 저는 사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도보권이잖아요. 도보권 상가가 이 정도 되고 뭐 여기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권이 나쁘지 않아요. 군산과 가까운 곳에 있거나 군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군산 좀 사람 그래도 여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죠?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저수지가 되게 좋습니다. 거기 인근이기도 하고 저수지 인근이라서 여기 세대수가 꽤 돼요. 다 세보면 한 2만 세대 될 것 같아요. 다 세보면은 여기 요렇게 하고 2만 세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안 세봤는데 대충 세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되게 마음은 안 좋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뭐 이거를 좀 살릴 수 있는 분이 가시면 더 좋긴 하겠죠. 뭐 시설비적으로 조금이라도 드리면 이미 임차인분이 조금 덜 속상하실 테니까 그거는 뭐 의무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낙찰 받으신 분 마음이고요.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냥 다 철거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목포에도 고깃집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꽤 커요. 목포가 상동이 신시가지거든요. 저도 와이프가 목포도 하도 좋아해가지고 목포를 되게 자주 가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레이스를 했어요. 오토바이 레이스 할 때 그 영암 여기에 뭐 F1 경기장 있잖아요. F1 경기장 여기서 가깝습니다. 목포가 바로 길 건너면 바로죠. 네, 그래서 목포를 원래 자주 갔어요. 네, 영암을 옛날에 자주 다녀가지고 이젠 안 합니다. 네,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여기가 하당 쪽인데 하당이 되게 좋아요. 하당이 목포에서 저는 하당하고 북항 많이 가는데 여기 뭐 이렇게 바다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사실 바다는 아니더라고요. 오션이라고 하는 바다는 아니에요. 뭐 섬진강 쪽이더라고요. 바다는 아닌데 그냥 바다같이 생겼어요. 네, 바다 비슷하기도 하고 바다랑 뭐 거의 통해 있습니다. 여기 롯데마트도 있고 평양간장도 있고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가 하당 쪽이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 저는 목포 가면 주로 이쪽에서 자거든요. 이쪽에 있는 모텔들은 좀 비싸요. 근데 이쪽에 있는 모텔들은 되게 저렴합니다. 네. 이런 얘기해갖고 또 사람 많아지면 비싸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도 여기 오래오래 영업하셔야 되니까 이쪽에는 저는 하루 4만원에 잡니다. 네, 4인 가족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쪽이 괜찮아요. 모포 여행 가실 분들은 이쪽 추천드려요. 저는 가족여행 다 뭐 호텔 이런 데 가본 적 없고 늘 모텔 가거든요. 모텔이 싸가지고. 네. 좀 뭐 돈 있으신 분은 뭐 여기 샹그릴라 호텔인가?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좀 비싸요. 네, 호텔이라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롯데마트 있잖아요. 네, 이쪽에 있어요. 이 상가가. 거기에 있는 네, 이런 상가예요. 네, 미카도 스시. 아, 이거 미카도 스시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서 뭐 스시집인데 회전 초밥이 나오는데 한 접시에 1,700원 뭐 이 정도인데 질도 되게 좋고 추천합니다. 이 집을 간 건 아닌데 다른 지점을 갔거든요. 저는 상가를 투자할 때 상가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예요. 주차. 여기 공영 주차장이 여기 되게 크거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많습니다. 그럼 공영에다가 싸게 주차하고 바로 걸어올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런 데 나온 고깃집이에요. 여기 진미불고기 여기일 것 같은데 왠지 3층 맞네요. 진미불고기인 것 같아요. 맞죠? 여기도 이거 보면 여러분들 가슴이 안 아프신가요? 저는 이거 보면은 저는 진짜 가슴이 되게 아프거든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네,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시설비만 해도 한 1억 정도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1억 들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뭐 벽돌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돈이에요. 네, 여기 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급지게 잘 안 하거든요. 뭐 정말 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환기 시설까지 이렇게 다 만들고 돈 꽤 많이 들거든요. 네, 1억이 뭐야 뭐 어쩌면 2억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평수도 꽤 크죠. 83평. 네, 아까 101평 그게 너무 큰 거고 네, 83평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입지적으로도 여기도 되게 좋아요. 가격은 너무 착하죠. 네, 말도 안 되게 착한 가격입니다. 3억 8,400만원. 이게 오미크론이 이제 만약에 전 국민 한번 싹 걸리게 하면 더 이상은 이제 이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그러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투자는 저는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이미 충분히 저렴하니까 앞으로 그 뭐 이자 상승기에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대출을 좀 지금 이 시점에 받아놓는 거니까 충분히 저렴하니까 요럴 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판단은 본인 몫이고요. 임대해 놓는 거는 현 시점에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혹시 고깃집 경험이 있으신 사장님이나 뭐 직접 하시면 뭐 여러모로 장점이 많겠죠. 일단 이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원하는 걸 너무 많이 갖추고 있어갖고 공영 주차장 바로 앞이고 보면 새빨간색이잖아요. 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하당 쪽이, 네, 먹을 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목포 가면 하당 쪽에서 거의 한 3박 4일 다 있다가 오는데, 하당 쪽이 되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가격도 싸고, 네, 맛있고. 목포는 뭐 너무 맛있죠. 전라도는 그냥 어디 가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네, 이런 상가를 3억 8천에 살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뭐 대출이 꽤 나오겠죠. 그럼 대략 한 1억 정도? 네, 1억 정도 들이면 이 상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임차인에게 뭐 물어줘야 할 건 없고요. 임차 내역도 없네.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포 여기 상가를 가본 게 아니라서 뭐 이런 게 있다 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날짜는 여유롭죠. 네, 뭐 가까우시거나 목포에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목포에서는 여기 뭐 남학 신도식 쪽을 빼고는 목포 지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다 좀 신도시예요. 신축이고 여기는 근데 신축들이 다 그렇지만 신축이다 보니까 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상가를 너무 과도하게 지어서 여기 하당도 신도시인데 이제 좀 오래된 신도시죠. 네, 꽤 됐습니다.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꽤 됐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듯반듯하죠. 택지 정리가 되게 샹그릴라가 아니라 폰타나 비치였네요. 네, 택지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어디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택지 정리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도 많아가지고 수요도 많고 네,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 먹을 땐 여기 북한 가서 많이 먹거든요. 많이 줘가지고 네, 여기 회센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뭐 목포는 어디 가도 되게 다 맛있고 하니까 그냥 목포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임장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네,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가 뭐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상가 제가 되게 많이 찾아놨거든요. 여기 예천.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예요.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파트하고 거리잖아요. 세대수 꽤 되죠. 1100세대고 둘이 합치면 800세대. 이것만 해도 2000세대거든요. 여기도 도보권이니까 1400세대, 3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죠. 네, 여기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한 6,000에서 7,000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많습니다.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 세대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거기서 길을 건너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상가예요. 네, 여기가 좋은 상가고 길 안 건널 수 있는 상가. 단지 내 상가로 지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데 플라자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마 이런 데는 공실이 없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빽빽하죠. 네, 되게 좋은 상가예요. 이런 데 사셔야 됩니다. 사실 거면. 공실이 안 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도 나쁘진 않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는 여기서 길 건너서 횡단보도 건너죠. 건너서 나오는 바로잖아요. 베스킨라빈스도 있네요. 근데 뭐 입지적으로 상가가 좋다는 건 알겠죠. 여기만 봐도 휑하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은 상가예요. 그러니까 좀 공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여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요 건물인 것 같거든요. 아까 이런 모습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3층이네요. 네, 여기 뭐 3층 나왔다는 여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노출되어 있는 칸인 건 맞네요. 뭐 물결 무늬가 있어서 이런 거 실제로 해보면 저 이런 거 좀 싫어하거든요. 네모 반듯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모양이 평수는 꽤 되는 것 같고요. 몇 평이지? 75평. 아, 평수 꽤 되네요. 한 칸인가? 301호. 한 칸인데 평수가 꽤 되네요. 75평. 75평이면 되게 큰 겁니다. 상당히 커요. 웬만한 병원이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병원 말고 그냥 보통 병원. 10평대 병원도 있습니다. 작은 병원들은 10평대예요. 70평이 엄청 큰 거죠. 편의점 작은 거가 정말 작은 편의점 있잖아요. 뭐 먹기도 좀 힘든데 그런 데가 한 10평 정도 돼요. 구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로변에 노출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뭐 여기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아니면 이쪽인 것 같은데 요쪽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상가들이 발전하려면 아파트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뭐 학원들이 좀 있죠. 네, 뭐 다 채워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나중에 경매로 다 나오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동네예요. 경북 예천이거든요. 네, 제가 경상도 쪽은 좀 잘 몰라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서 저 여행을 주로 전라도 쪽으로만 가거든요. 물론 경상도에도 맛있는 데 많은데 전라도가 개인 입맛에 좀 잘 맞아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좀 가깝고 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쪽일 것 같습니다. 1, 2, 3층 여기일 것 같아요. 위치상. 네, 뭐 초록마을도 있고 상가가 나쁘지 않죠. 이게 언제 거지? 몇 달 안 됐네요. 3개월 전 버전이거든요. 깨끗하죠. 아, 로드뷰가 요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임대가 많기는 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한 번쯤 더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유찰되면 매력이 더 많아지겠죠. 임대료 시세는 여러분들이 조사해보시고 수익률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분석 위주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네, 수익률은 이제 임대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률 계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부동산 통해서 직접 가보시고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 강의한 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역대급으로 금리가 싼 상태잖아요. 그죠? 점점 비싸지는 상태고 지금이 상가 투자의 적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싸게 산다면 장점이 있겠죠. 싸게 산다면 수익률 6%로 계산하는 법은 월세에다 200 곱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계산해드렸죠. 수익률 3%다. 그럼 계산하려면 월세에다가 400 곱하면 된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계산 이거 두 개만 기준으로 알고 계셔도 뭐 웬만한 계산 다 되니까 이 계산식을 잘 이해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질 때는 가능한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다가 큰 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익률로 접근해야 될 때예요. 수익률 계산 잘 하셔서 상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크게 손해볼까봐 상가는 물리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 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리가 높을 때, 요럴 때가 쌉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기회가 오겠죠. 네, 그 연준에서 말한 것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한 2%, 3%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그때에는 상가든 빌딩이든 좀 두렵지만, 그때 막 망한 빌딩, 망한 상가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지금 명동에 가면 다 공실이거든요? 근데 상가 가격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럴 때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수익률로만 접근하세요. 지금은 수익률 계산해보시고, 아, 괜찮겠다. 공실 안 날 것 같다. 이런 상가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실 위험이 없어야 돼요. 쌀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쌀 때. 분양상가는 가장 비싼 상가예요, 보통은. 경매로 받을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수익률 철저히 계산해보시고, 공실 안 날 것 같은 데를 많이 다녀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